안녕하십니까. 신동규 메트로 행복론. 오늘은 입이 아닌 손과 발을 믿어라 라는 주제로 다 같이 자신을 반성해보는, 저도 저를 진지하게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하루는 제 이제 동기 친구가 그 선배 앞에서 이제 국가를 걱정하고 어떤 민족을 걱정하고 하나 아주 거대한 담론의 이야기를 이제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듣고 난 선배가 아주 그 친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 이야기를 내가 했었어야 했는데, 나도 저 말할 수 있는데 하고 하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니까요. 사실 그 친구가 말한 그 내용처럼 그 친구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았던 건 아니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으니 굉장히 신나고 아주 좀 건방도 피우고 겉멋도 들고 또 마을의 성찬, 그렇죠? 말만 좋았던 어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죠. 근데 그런 어설픈 이제 상황이었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이제 말이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은요, 어떤 깃털을 드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에 대해서 조언을 한 것을 내가 실천을 하는 데는요, 지구를 드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말하기는 너무 쉬운데 그 실천에 옮기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신동규 메트로 행복론이라는 이제 전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도 제가 잘 지키는 것도 있고 잘 지키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또 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그 아드메토스라는 이제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드메토스 왕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요, 죽게 됐어요. 죽게 되었는데 이 아드메토스 왕이 그 아폴론 신한테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론 신이 아드메토스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죽고 싶냐 하니까 죽기 싫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그럼 너 대신 죽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그 죽음의 운명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드메토스 왕이 이제 신하와 자기 이제 부모님들한테 먼저 물어봤겠죠. 신하들의 평소에 항상 그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 저는 죽음도 내놓겠습니다.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 근데 아드메토스가 그 신하들한테 나 대신 목숨 내놓겠다고 했지. 누가 내놓을래? 내놓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누구한테 내놓으라고 해야 할지. 근데 어느 누구도 목숨을 내놓겠다는 신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드메토스 왕을 너무나 사랑했던 왕비 알케스티스인 거죠. 그래서 알케스티스가 그 왕비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운명이 한번 이제 바뀝니다. 운명이 한번 바뀌지만은 나중에 또 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부부가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말로 약속을 하고 또 자기가 말로 뱉은 거에 대해서 믿어달라, 신뢰해달라, 우리는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고 압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행적, 해왔던 일, 그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사실 존재했던 것이니까 그건 확실한 거죠.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장담을 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 믿음을 준다고 할 때 어떻게 믿음을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궤적, 그 그래프가 앞으로도 그 추세대로 갈 거라는 것이죠.
그 추세대로.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적이 굉장히 신뢰를 줬다면은 큰 어떤 그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분이 지금 미래를 약속한 대로 미래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겠고, 만약 지금까지 살아왔던 궤적이 그게 아니라면은 믿기가 힘들겠죠. 지금부터 그러한 어떤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바탕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이 과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믿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사실은 그게 설득력이 있고 맞는 내용이겠죠. 우리가 약속 중에서요, 가장 명명백백한 약속은 돈 약속, 그 다음에 시간 약속입니다. 그러면 돈 약속과 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어떤 거 막연한 신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저도 오늘 입이 아닌 손과 발을 믿어라 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저부터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축을, 믿음의 신뢰의 저축을 꾸준히 해가면서 또 상호간의 신뢰를 요구하고 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도도 올라가고 우리 개인 관계도 훨씬 따뜻해지고 신뢰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